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정부가 3주일째 문을 닫으면서 세금보고 리턴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염려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국립공원은 쓰레기를 못 치워서 다시 문을 열어도 복원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멕시코 장벽 쌓는 비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벽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을 대변하던 중 팍스 앵커에게 사실이 아닌 통계로 호도하지 말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군의 시리아 철군 시야는 아이시스를 완전히 잡고 쿠르드족을 보호한다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대통령의 처음 발표보다 늦어진다고 보도하자 대통령은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이 오늘 처음으로 구두 변론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CBS 뉴스에 여자 사장이 나왔습니다. 남자 사장과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성추행 문제로 해고된 뒤의 결정입니다. 외신협회가 주관하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가장 큰 뉴스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예상을 깨고 드라마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일입니다. 아시아계로서 처음 공동 사회를 보고 TV 시리즈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한국계 샌드라오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샌드라오는 변화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멕시코 장벽, 그 예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연방정부가 17일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기간 가운데는 세 번째로 긴데 문제는 출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어느 지역이죠? 아무튼 뉴저지인가요? 아니 캠프 데이비드인가요? 아무튼 별장으로 갔습니다. 연말과 연시를 백악관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백악관을 지키고 있다가 잠시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가면서 대통령이 살짝 어떤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벽이건 철벽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콘크리트 벽으로 세우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조금 얘기를 했지만 동시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어떤 재원 같은 것으로 군인들이 벽을 쌓게 한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멕시코의 장벽을 쌓는 것이 자꾸만 그 상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돈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지만 1마일을 장벽을 쌓는데 2,400만 달러가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7억 달러라고 해봤자 몇백 마일 못 짓는 겁니다. 230마일 정도 되나요? 그러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그 국경이 2,000마일이나 돼 있는데 그 2,000마일 가운데서 불과 10분의 1 정도 짓는 게 무슨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장벽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나 백악관 대변인, 대통령의 예스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장벽을 통해서 많은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정말 우글우글 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부의 발표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시작이 돼서 돈을 민주당이 안 해준다고 해서 연방정부 문을 닫았고 대통령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닫을 수 있다라고도 그 얘기는 취소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내무부를 포함해서 교통부 여러 그 부서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2월 달 되면은 세금 보고가 시작이 되죠. 세금 보고를 늦추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리펀드 체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서를 받자마자 여러 가지 W2 폼이라든가 바로 세금 보고를 하십니다. 요즘은 더구나 톨프 같은 데로 세금 보고를 하면은 열흘이면 내 은행 안에 그 리펀드 체크가 입금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농부들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 콩을 수출하지 못해서 연방 정부가 이제 농부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밭이기 때문에 여러 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그냥 농부 가정에 돈이 배달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 되고 또 씨를 뿌리고 이제 한 해에 다 그 모든 그 농사 일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융자를 받고 하는 것도 다 1월 중순쯤에 끝나야지 되는데 연방 정부가 농림부가 문을 닫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멕시코 장벽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미 여러분들께서 그 연시에 여행을 하시는 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항에 굉장히 미국의 줄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교통부에서 돈을 안 받고 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체크를 받는 연방 정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렇게 되는 연방 공무원이 수십 명이 있고 그 수십 명 가운데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 그럼 뭐 어차피 내가 뭐 시콜이 있으니까 아프다고 전화하고 뭐 쉬는 걸로 하지 뭐 쉬고 나중에 돈 받으면은 되지.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도 사람이 모자라는데 최소한으로 돌아가는데 더 그 공항에서 검색대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연방 정부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연방 정부 계약자들도 일을 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연다고 돈을 소급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연방정부가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는 돈 안 받고 일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3주일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 또 그 생활고죠. 또 그 불만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예산국장이 이제 비서실장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국장이 5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8억 달러는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기금 요즘에 그 몇 명이나 어린이가 숨졌잖아요. 아파서 숨지고 또 유행성 감기에 걸려서 숨지고 기다리다가 대기하다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세계가 흉보기 때문에 가장 인권을 말하고 부자 나라가 그게 뭐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8억 달러를 더해서 58억 달러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팍스 TV에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션 해니티처럼 팍스 TV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받는 뭐 3천만 달러 이상이 연봉인 션 해니티 같은 경우는 멕시코 장벽 세워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서 아주 힘들어진다. 그곳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북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터커 칼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주말에 그 본인의 쇼를 진행하고 평소에는 다른 그 여러 팍스 뉴스의 앵커 시간에 나와서 뉴스 해설을 하는 크리스 월러스가 어제 그 세라 허카비 백악관 대변인과 여러 그 내용으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할 때 특히 이 부분 장벽 쌓는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과 대통령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이거나 이제 이런 것을 많이 국민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팍스 TV에서 연봉을 받는 사람이지만 뭐 션 해니티에 뭐 한 얼만큼 받나요? 10분의 1도 못 받아요. 그런데 션 해니티가 받는 것보다 굉장히 그 생각하는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죠. 크리스 월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 국무부에서 얘기하기를 테러리스트가 이 멕시코 남부 국경으로 들어온다는 증거가 없다고 국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세라 하카비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Special Interest Aliens, 특별한 목적을 가진 aliens. 이방인들이 그곳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니까 크리스 월러스 앵커가 다시 그 스페셜 인터레스트 에일리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국가가 마치 그 테러 국가와 같아서 본인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어서 이곳으로 와서 정식으로 뭔가 난민 신청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라 허커비가 얘기하기를 아니다 한 그 4,000명 정도가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서 이 테러리스트들이 몰려온다는 우리는 그 같은 자료를 갖고 있다 하니까 크리스 월러스가 wait a minute 이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컷해버리고 그 통계는 내가 공부를 해서 아는데 그 통계는
공항에서 억류되는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항에서 왜 한국 분들도 오실 때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음주운전을 해서 여러 번 그 이제 적발된 적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공항에 올 때 이제 저쪽에 가서 쓰라고 하고 따로 이제 구류를 해놓잖아요. 그런 통계가 4,0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세라 허카비가 계속 아니라고 하고 이 크리스 월러스는 당신이 지금 방송에서 말하는 자료가 틀리다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There is, quote, their words, no credible evidence of any terrorists coming across the border from Mexico. 어떤 테러리스트도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오는 게 없다는 게 국무부의 자료라는 거예요. Terrorists co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and we know that our most vulnerable point of entry is at our southern border. I know this statistic. I didn't know if you were going to use it, but I studied up on this. Do you know where those 4,000 people come, or where they're captured? Airports. Not always, but certainly a large number. The State Department says there hasn't been any terrorists that they found coming across the southern border from Mexico. It's by land, and it's by sea. 계속 강조를 하죠. 국무부가 멕시코에서부터 이게 테러리스트가 온 것,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세라 허커비가 뭐 다 공항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공항, 땅, 바다 뭐 다 온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이 그 크리스 월러스는 멕시코 국경으로 테러리스트들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ut one thing that you're forgetting is that the most vulnerable point of entry that we have into this country is our southern border, and we have to protect it. And the more and more that individuals they're not coming across the southern border, Sarah. They're coming and they're being stopped at airports. They're coming a number of ways. There's certainly, I'm not. 네, 결국은 이제 항상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인터뷰를 할 때 대통령이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하니까 역시 어제도 크리스 월러스가 오케이 하고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말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자. 이제 그 정도로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요즘은 페이크 뉴스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점점 무뎌지는 게 저는 이제 상당히 그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그 선포해서 내가 할 수도 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 음성 좀 들어보실까요? We can call a national emergency because of the security of our country. Absolutely. No, we can do it. I haven't done it. I may do it. I may do it. I may do it이라고 얘기하죠.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국경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에 비해서 그 민주당의 그 아담 셰프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예요. 이 사람의 경우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조차도 해리 트루먼이 전쟁 당시에 뭐 철강 이런 것들을 국가 안보가 위협이 된다고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그 당시 전쟁 시에도 그랬는데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가? 전쟁 시에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긴급 사태를 발동하고 국방비로 군인들이 벽을 짓게 하는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대통령은 자신의 그 선거 기반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부도덕하다. 장벽을 짓는 것이 지금 어느 나라가 국경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벽을 쌓아서 막느냐. 뭐 예전에 영국의 봉건 시대도 아니고 중국의 무슨 성도 아니고 이것은 부도덕하고 올드웨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차피 다 짓지도 못하니까는요. 해서 이 민주당은 안 된다 하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있고 하니까 낙하 같은 것으로 해결하지 않겠어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굉장히 그 정치인으로서 노련한 사람이잖아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시작할 때 굉장히 전쟁을 반대했고 민주당이 대체로 전쟁을 반대하죠. 반대를 했는데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을 때 그 공화당 대통령이 그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결국은 민주당이 그 하원 의장으로서 낸시 펠로시가 그 당시에요. 하원 의장으로서 역시 그 민주당도 힘을 합쳐서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막아야지 된다 해서 어떠한 그 경제적인 지원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이제 하원 의장인 거고요.
또 아직까지는 그 미국의 대통령들도 그 이후에 집권을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본인이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인 그 위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또 그 민주당의 그 이상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그 큰 컴퍼니를 결국은 경제가 어려울 때 그 큰 컴퍼니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 가족들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살려야지 된다 해서 결국은 뭐 베일아웃 같은 것 해줬던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제 3주일째지만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낸시 펠로시라는 연방 하원 의장과 도널드 트럼프라는 그 대통령이 어디선가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멕시코 벽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이슈에서 온 것이고 이민자나 소수인종에 대한 그런 그 행정부의 시각에서 온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벽을 쌓는다고 지금 대통령이 콘크리트도 아니라고 하는데 다 들여다 보일 수 있게 뭐 철이 됐던 뭐 널판지가 됐던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것으로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누군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서로 밀고 당기기다. 그러나 이제 하나 불행한 것은 과거의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서로 우리가 양보를 했어. 그래서 이 극단적인 치달음을 고리를 깼어. 폐쇄된 연방정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조금 양보함으로써 만들었어 하는 것을 상당히 자부심으로 느꼈다면 지금은 양보하면 바보처럼 보이는 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요. 무조건 윈윈윈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민주당조차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서로 하는 여기에도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양보가 아름다운 건가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양보하는 게 더 편안한 사람이 있죠. 컨플릭트를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스트레스는 될지언정 그러나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국가라는 것은 그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한 지난 2년 사이에 미국과 세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요. 잠시 뒤에는 이제 이 부분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씩 발전한다고 할까요? 진화한다고 할까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하면서 막상 그 대통령 자리에 들어가니까 말한 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기업이 아니니까 기업도 하긴 힘든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하기는 하는데 그 본인이 진화하는 것을 진화로 보고 싶지도 않고 굉장히 그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어쨌든 진화하는 이때의 진화라는 것은 좀 그 협상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도 미국도 지금 청와대와 백악관이 조직 개편을 해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은 꼭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장관들도 많이 그 바뀌고 있고 대행 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그 중요한 것이 그 아담 쉬프 그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의 경우는 지금 대통령 주변에 날이 갈수록 그 예스맨들이 많이 그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You have a lot of yes people serving the president, and with this kind of a president who is as impulsive as he is, who makes up claims out of whole cloth, and you talked earlier today about the astonishing claim that the Soviets. 네, 그 대통령이 자꾸만 예스맨만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이제 들어가는 정보 같은 것도 그 차단하고 또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관리가 잘 안 돼서 그 사이에 존 켈리 그 비서실장이 사실은 뭐 며칠 전에 그만뒀지만 실제로 12월 초부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실수가 많고 또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는 말은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이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크게 사설에서 비난을 한 아프가니스탄을 구소련이 침공
침공한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구소련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구소련이 파산해서 러시아로 됐다. 이렇게 얘기한 도대체 역사 의식이라고는 너무나 없는, 보통 사람이 역사 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이 대통령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사고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 존 켈리조차도 이제 손을 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 경우는 뭐 서로 말을 맞춘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존 볼튼도 마찬가지인데 존 볼튼도 대통령과 말을 맞췄다고 보는 게 무난하겠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이제 터키를 갈 텐데 이스라엘에서 한 얘기가 미군이 이제 시리아에서 철군한다. 미국이 왜 세계 경찰을 하면서 돈을 써야지 되느냐? 중동 일은 중동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유럽이 알아서 해라. 미국은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겠죠. 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때도 세계 경찰을 하기를 원치를 않았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가파르게 거칠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반발도 강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미군은 시리아에서 아이시스를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철군하지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그동안 아이시스를 잡는 데 도와주고 같은 동맹인 쿠르드족이 위험하다는 이 쿠르드족의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30일이라고 하다가 너무나 비난이 많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마이클 볼튼이 한 얘기가 그럼 쿠르드족을 어떻게 보호를 하는가? 배신자라는, 미국은 배신자야 하는 낙인 찍는 것에 대해서 비난이 많으니까요. 어느 나라나 사실 전쟁터에 갔다 나올 때는 다 비난을 받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군은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민주당에서도 많습니다. 다만 속도 조절, 그리고 어떤 형태, 같은 것이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직선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마이클 볼튼이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수천 명이 숨지면서 미군이 한 서너 명 숨질 때 뭐 거의 한 5천 명 이상이 숨지면서 작게 4천 명에서 많게 6천 명까지로 보는데 쿠르드족이요. 그러면서 아이시스를 잡아줬는데 버린다는 의미는 터키가 쿠르드족을 원수로 생각하니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곳에 쿠르드족이 있는데 시리아에 그 쿠르드족을 미국이 나가니까 잡아야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나가는 게 당신네한테 이득이지 하니까 나오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볼튼이 이 쿠르드족을 보호한다는 게 터키 대통령에게 보장을 받겠다는 겁니다. 터키 대통령에게 쿠르드족을 말살하지 않겠다. 쿠르드족을 침공한다거나 쿠르드족을 살해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받는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얘기는 어찌 보면 고양이한테 나 바깥에 나갈 테니까 이 방 안에서 이 생선을 먹지 말고 있어라. 평소에 그것도 그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던 생선이에요. 꼭 먹어 치우거나 아니면 밟아서 없애버리기를 바랬던 그 생선을 두고는 가만히 나는 그냥 영원히 안 돌아올 거야. 이 방에서 나가서 영원히 안 돌아올 테니까 이 생선을 그냥 보고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벌써 지적들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또 이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강조한 것이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30일, 한 달 안보다는 이게 오래 걸릴 수가 있겠구나. 마이클 볼튼 자신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게 시기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도하니까 대통령이 당장에 지금 백악관에 없는데요. failing 뉴욕타임스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기사를 곧따위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원래의 계획에서 오리지널 그 계획에서 그 철군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바뀐 게 없는지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30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클 볼튼은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런 게 있고 또 많아요. 이 시리아에서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꼭 그러면 대통령 주변에서만 허위나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고 페이크 주장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데 지금 공화당 측에서 대통령의 그 지지자 측에서 한 그 하이라이트는 오늘의 미국 시간에도 이제 가끔 전해드리는데 그 마크 부트라고 그 워싱턴 포스트의 아주 그 군사 전문 그 칼럼니스트가 있잖아요.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고 해서 그 헬싱키에서 대통령과 그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당신 모자가 잘 어울려 대통령이 그랬었잖아요. 그 컬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도 자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리아에서는 철군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오는 사람입니다. 컬럼을 많이 썼어요. 올해도 많이 썼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 마크부터 얼굴도 그대로 내고 워싱턴 포스트 이제 그대로 그 로고 같은 것도 쓰면서 이 사람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한다고 하니까 푸틴에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네.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았거든요. 본인이 달았는지 편집인이 달았는지 그렇게 했는데 불과 그 4월 뭐 말쯤 됐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그 철군을 해야지 된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헤드라인을 그렇게 누군가가 만들어서. 근데 그때 헤드라인도 아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미군이 철군해도 모든 것이 다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틀리다라는 헤드라인이 그 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철군을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고는 컬럼니스트가 몇 개월 뒤에 또 대통령이 철군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고 하는 무조건 미국의 언론이나 컬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다 반대한다는 식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 페이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페이크로 만든 것을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수많은 또 그 우파 언론이 그대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 우파 언론에 그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컬럼을 읽지도 않은 겁니다. 앞뒤 컬럼을. 그리고 앞뒤 컬럼을 읽지 않더라도 이 마크 부트라는 사람의 성향을 알면 이 사람이 지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컬럼니스트인데 특히 군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몇 개월 전에 한 주장을 모르고 또 한 주장을 바꾸고 이러지는 않죠. 굉장히 그러니까 단말적인 거죠. 단편적인 거죠. 좀 무지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페이크 뉴스가 퍼지는데 이런 것들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렇게 대통령의 대변인도 멕시코 그 국경을 통해서 4,000명이나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팍스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 정도 이 칼럼니스트의 그 주장과 반대되는 헤드라인을 가짜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런 것들을 또 우파 저널리스트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퍼뜨리고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문제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어떠한 그 주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합니다. 물론 우파가 더 많이 해요. 음모론 같은 거 최근에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 서포트한다는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이 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2017년도에 아주 그 유명했던 특별선거가 있잖아요. 그 로이 모어라고 알라바마주에 검사 시절에 30대 중반의 14살 소녀를 포함해서 뭐 21살까지 뭐 14명의 여성인가요? 아무튼 많았어요. 그런 여성들을 뭐 보내내 집으로 오라고 하고 아마 성과 관계된 그런 것을 했다 해서 결국은 떨어졌는데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람을 그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룹도 있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한 그룹이 있는데 당선시키기 위해서 애쓴 그룹은 러시아 로보트랍니다. 계속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민주당의 그 덕 존스가 되지 못하도록 열심히 도왔는데 오히려 그거는 역효과를 냈다고 하고요. 러시아 로보트가 러시아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네 하면서 또 민주당 그룹에서는 페이스북에 드라이 그 알라바마라는 그런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로이 모어가 당선이 되면은 알라바마주에서 술을 살 수 없도록 금주령을 내릴 것이다. 이런 뭐 페이크죠. 그 사람이 지금 현대가 어떤 때인데 그 술을 못 사도록 하는 것을 만들겠어요. 무어가 술을 금지하려고 한다 하니까 이거는 안 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그 덕 존스를 찍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같은 캠페인이 덕 존스를 당선시키는데 몇 %나 기여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이렇게 과거의 미국과는 달리 진보 쪽에서건 보수 쪽에서건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활용하는 게 전에는 굉장히 그런 것을 부끄러운 일로 알고 잘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취입하다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일상이 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뻘쭘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뭐 나만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그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 어린 아이들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 정직해야지 된다. 뭐 링컨의 뭐 나무 뭐 이런 것 뭐 체리나무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그 시절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안 받아야지 되는 스트레스까지 이렇게 그 받게 되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이번 섹션에는 그 샌드라 오를 포함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이 된 미시건주의 무슬림 여성 하원 의원이 이제 그 대통령에게 욕을 했어요. 아들이 엄마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뭐 다른 사람을 억누른다던가 누른다던가 불링 이런 것 안 하고 당선이 됐어.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 진보적인 주 하원 의원을 하다가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여성 의원인데 민주당이고요. 우리는 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아주 나는 열심히 일할 것이다 하면서 Mother F.E.R.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두 번째 노래에 나오는 그런 욕이요. 다른 사람의 엄마나 자신의 엄마와 어떻게 했다는 그런 정도의 그 사람에게 그 욕하는 그런 것을 이제 대통령에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 본인이나 그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son of B라든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말보다 나쁠 것도 없다. 누가 이런 시작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공화당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통령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했는데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바로 그 Mother F.E.R이라고 중국을 향해서 하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비디오 테이프예요. 몇 년 전의 비디오 테이프이긴 하지만 대통령 자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라스베가스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차이나가 뭐 motherfuck F.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은 그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그게 대수냐 하면서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 의원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뭐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나라에도 뭐 다 disgraceful하고 등등 하다가 막상 본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그 가장 그 나이가 미국에서 어린 그 여성 하원 의원 뉴욕의 지역구인 이름이 길어서 콜테스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여성 의원이 대통령에게 정말 그 인종차별주의자다 그 말하는 것을 보면 또 특히 여성에게 말하는 것을 보더라도 인종차별주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멕시코 장벽과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 세라 후카비가 대통령이 목요일에 미국과 멕시코 장벽을 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원래 20일에 가기로 했는데 연방정부가 폐쇄된 지 20일째 되는 이번 주 목요일에 그쪽 국경을 방문을 하는군요. 그런 이민자를 대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로 그 우리의 대통령은,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미국의 그 인종차별주의를 발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퍼뜨리고 있다라고 앤더슨 쿠퍼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Because I think he's a symptom
of a problem. What do you mean? The president certainly didn't invent racism, but he's certainly given a voice to it and expanded it and created a platform for those things. Do you believe President Trump is a racist? Yeah, no question. How can you say 네, that? no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이 racist냐 하니까 no question. day and night처럼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했던 것, 여성에 대해서 했던 것, 이민자들에게 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앤더슨 쿠퍼가 그 60미닛도 하잖아요. CNN에. 앤더슨 쿠퍼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음모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뭐 CIA에서 일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딥스테이트라든가 뭐 이런 얘기, 기존 그 질서를 원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앤더슨 쿠퍼가요. 대학교 다닐 때 그 CIA에서 뭐 1개월인가요? 뭐 몇 개월인가요? 인턴 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 백악관에서도 인턴하고 모든 부처에서 다 인턴하잖아요. CIA 직원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CBS가 지금 CBS 뉴스가 첫 번째 여성 그 프레지던트를 선택을 했는데 과거에 MBC에서는 있었어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이번에 CBS는 수잔 지링스키를 첫 번째 프로듀서예요. 대프로듀서인데 여성 프레지던트로 했는데 그게 이제 여성들과의 뭐 성추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사장이 물러났고 그리고 그 60미닛의 프로듀서도 그런 문제로 남자 나갔고 그때 60미닛 프로듀서로 가겠구나 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그림으로 이렇게 여성 사장으로 온 것이고요. 앞으로 굉장히 투명하고 또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그런 그 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속 그 시니어 프로듀서로서는 일을 하고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이 지난번에 이제 뭐 그동안 암 수술도 몇 번 했고 이번에 또 그 악성 종양 2개를 폐에서 빼냈는데 그리고 나서도 뭐 빠지지 않고 일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그 오럴 그 아규먼트 구두 변론 네. 지난 25년 동안 연방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보수에서건 진보에서건 굉장히 지켜보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진보적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이기 때문에 85세나 됐고 결국은 건강 때문에 오늘 그 구두 변론을 나중에 트랜스크립으로는 뭐 한다고 하는데 안 나온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 세 번째를 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뭐 지명도 하고 임명도 하죠. 대통령 앞에서 선서도 하고 하니까는요. 그런 것으로 지금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 영화 보셨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그 골든 글로브에서 보헤미안 랩소디가 아니라 스타 이즈 본이라든가 로마라든가 아니면 뭐 블랙 팬더 뭐 이런 작품이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드라마 부분에서 보헤미안 랩소디가 받았고 그 프레디 머큐리를 한 남자 배우가 최우수상까지 받은 겁니다. 이 스타 이즈 본 레이디 가가가 퀸의 그 노래 때문에 그 레이디 가가 이름이 레이디 가가잖아요. 가가가 가가에게 진 거예요. 보헤미안 랩소디 퀸에게 져서 이게 정말로 그 주요 그 밴드 가운데선 세계에서 퀸이 그 프레디 머큐리의 성 정체성 이런 것 때문에도 좀 평을 좋게는 많이 못 받았었는데 영화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가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컸고 그리고는 샌드라오가 이제 그 앤디 샌버그하고 공동 진행을 했는데 여성이기도 하고 또 에이시안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그 골든 글로브 중요 시상식에서 사회를 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아주 그 멋있게 그 시작을 했고요. 샌드라오가요. Oh, I got one. Michael B. Jordan. Yeah.
가장 그 나이스한 쇼 비즈니스맨은 마이클 B. 조던. You a snack, Michael. Your character's name in Creed.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본인이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 게 이게 변화다 하면서 you 하면서 아주 그 카리스마 있게 Asian, Black 이런 그 소수인종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If I could take a moment here in all honesty, I said yes to the fear of being 처음엔 on the 두려우긴 stage 했지만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었고 이것이 너무나 의미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out into this audience and witness this moment of change. And I'm not fooling myself. 나 자신만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체인지를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음성이 조금 그 떨렸던 그런 샌드라 오였습니다. 이 드라마 TV에서는 최우수 연기자상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한국말로도 얘기했고요. 샌드라 오의 참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Probably will be, but right now, this moment is real. Trust me, it is real.